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믿고 돈을 다 맡기고는 있지만 그래도 미수금이 많거나 간간히 문제가 생기면 모은 돈을 찾기도 해서 이것은 남편에게 직접 부탁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도련님에게 조언을 했더니만 도련님이 고개를 젓더라고요. 형님께는 벌써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제 사정 다 말하고 엎드려 빌기까지 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애들 조카라고 생각하고 가엾게 여겨 제발 빚만 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럼 반드시 제가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갚겠다고 했는데 우리 형님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더라고요. 몇 번이나 거절당하고 똥물 세례도 받고 소금도 몇 번이나 맞아서 마지막 희망 갖고 형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남편이 생각보다 저 모르게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신우이의 결혼식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 시동생이 어려워서 찾아와 부탁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시댁 식구들 문제를 제가 다 일일이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오죽하면 내게 찾아왔을까 싶어 마음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님이 번 돈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맡아주기만 하지 소유권이 없어서 형님께 찾아가 저랑 같이 한번 말해보면 어떻겠냐는 말에 시동생은 그때도 머리를 세차게 저었네요. 제가 형님을 모릅니까? 형수님까지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절 내쫓고 다신 팔 못 들이게 할 텐데 저는 남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반쪽짜리 피를 섞인 대가로 형님에겐 미움 많이 받고 원수 같은 존재인데 형님이 절대 도와주실 리 없죠. 씁쓸하게 시동생은 말했고 다시 한번 마음 약해 보이는 저에게 졸라대며 살려달라고 부추기며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 자꾸만 자기 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들이미니 이쯤 되니 저도 어찌해야 할지 마음 약해지며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뭐에 홀렸던지 뭐에 씌였던지 우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그조차 살려달라 했던 제 동생들 울음소리 같아 스스로의 피해의식에 저는 결코 해선 안 될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은행 문 닫기 불과 30분 전에 가서 3억이란 거액을 도련님한테 건네주고야 만 것이었더랬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정신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지끈지끈했었는데 3억을 주고서야 머리가 개운해지며 두통이 없어지는 게 도련님은 그 3억을 받자마자 제가 행여나 마음 바뀔까 싶어 고맙다고 꼭 갚겠다며 머리를 몇 번 조아린 후 훌러덩 재빠르게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뭐에 홀린 듯 통장에 현금이 3억이 나가니 행해졌고 다행히 남은 2억 정도로 당분간 남편이 자금 입금 출금하는 데는 큰 문제가 나질 않았고 그 사이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 열심히 모아놓는다고 생각하고 들키지 않겠습니다. 굳이 남편이 별탈 없이 있으니 저조차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불안한 마음을 겨우 가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자금이 텅 빈 건 친정 부모님으로 인해서 남편이 알게 되었어요. 저와 친정 부모님을 진심으로 대했던 남편은 친정 아버지께서 사시던 집을 파시고 세준 집을 빼서 이사에 들어간 다음 노후 준비로 꼬마 빌딩을 사시려 땅이며 뭐며 다 정리하고 자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정말 딱 3억 정도가 아쉬운 상황이라 남편을 따로 불러 약주 한잔 하면서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저에게 부담이 될까봐 얘기를 안 하고 남편만 불러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이었죠. 그러자 남편은 단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당연히 장인어른에게 돈을 빌려준다 말했고 아버지는 그래도 가족간이라도 차용증을 써야 한다며 굳이 신뢰를 주려고 차용증까지 쓰고 말이 다 맞춰져 제가 돈만 내어주면 되는 상황일 때 제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난감해하니 남편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었나 봅니다. 당신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 당신 성격에 허튼 데 쓸 일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모두 현금 있는 걸 모두 당신에게 맡긴 거였는데 통장 가져와봐. 저는 별 핑계를 대어 통장을 내어주지 않으려 숨겼지만 이미 추궁하는 남편을 피할 수는 없었고 이내에 빼앗다시피 해서 통장을 본 남편은 3억의 거액이 빠져나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아버지께서는 왜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건물 욕심을 내시며 날 이렇게 곤란에 빠뜨리는지
상황이 정말 너무 성질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어느새 도끼 눈을 뜨며 저를 째려보고는 통장을 제 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더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똑바로 얘기해. 조금이라도 허튼 말하면 나 당신 2번 다시 못 믿어. 우리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거라고. 당신이 어디다 갖다가 쓴 거야? 이 3억이란 거액을? 그게 사실은 그게 말이야. 내가 쓴 건 아니고 그게 사실은 도련님이.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입에 침을 바르며 거짓말을 하려 했지만 결국 사실대로 말이 튀어나오고야 말았고, 도련님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며 제가 3억을 내어줬다고 솔직하게 말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서 평생에 볼 분노의 모습을 몽땅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난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난리를 치며 본인 성질에 못 이겨 집기들을 몽땅 집어 던지고 도련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도련님은 이미 연락이 안 되며 없는 번호로 떴던 거였고, 부랴부랴 주소지에 찾아봐도 도련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남편은 때마침 제 부탁으로 특별히 심해부를 밑에서 일하게 하긴 했기에 당장에 시누이를 불러 악을 치며 따졌더랬죠. 그러자 억울하게 불똥이 튄 시누이는 작은 오빠의 소재를 모른다며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새언니를 찾아갔던 것뿐 작은 오빠와 그 이후로 만난 적도 없다는 말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제 멱살을 잡고 악을 치더라고요. 어쩌자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배신을 때려? 그 자식이 나한테 돈 달라고 몇 번이나 찾아온 거 내가 다 물리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걸 한순간에 3억이란 돈을 내줄 수가 있냐고. 그냥 빚쟁이 때문에 애들까지 피해본다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내어줬어. 미안해 여보. 도련님이 진 빚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채워놓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당신 때문에 장인어른 노후 준비할 빌딩 거래도 날아가고 말았어. 당신의 그 대책 없는 오지랖 때문에 당신 부모마저도 피해를 봤다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데 호시탐탐 내 살을 갉아먹으려는 그 자식한테 내 생때 같은 피 같은 돈을 내줄 수가 있냐고. 당신이 대체 뭐길래. 저는 남편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도련님을 찾아서 당신 통장에 3억을 채워놓는다고 했습니다만 남편은 이미 제게 모든 신뢰를 잃은 후였고, 그 즉시 제게서 모든 통장을 압수해가며 제가 꼴보기도 싫었던지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암담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며 스스로가 무력감에 젖어들었고, 믿었던 친정 부모님마저 제 소식을 남편에게 듣고 비난을 퍼부음으로써 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김서방한테 다 틀었다. 그 꼬마 빌딩 매입하려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풀 대출까지 끌어올려서 김서방에게 3억 원만 받으면 그 빌딩을 살 수 있었는데 네가 쓸데없는 일을 벌이는 바람에 우리도 낙동강 오리알되고 망했다. 못된 녀석. 넌 자식도 아니야. 어떻게 남편하고 부모한테 이렇게 해를 끼칠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께서는 사기만 하면 무조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던 빌딩을 못 사게 되자 저를 향해 감정을 퍼부었고, 제가 아무 말이 없자 전화를 끊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돈을 갚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해야 했고,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틈에 급한 대로 식당에 취업해 서빙 일과 설거지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죠. 부잣집 사모님이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번다는 것이 세상 참 좁다고 느낀 게, 마침 저희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지인이 저 일하는 식당 사장님이었고, 그 때문에 소문이 나게 되어 남편은 그것 때문에 또 한바탕 난리 부르스를 쳐대었습니다. 제 맘대로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집에 갇힌 채로 어떻게 돈을 벌어서 메꿔야 하나 하루가 초조하게 흘러갔고, 결국 남편 또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자신이 없어. 우리 이혼하자.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당신 멋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에 질렸고, 더 이상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애 없을 때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저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을 붙들고 매달리고 했지만 남편은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남편이 화가 났는 줄은 몰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남편한테 몇 번이나 사죄를 했는데도 남편의 마음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마음이 진심임을 알고 그제서야 제 편을 들며 쌍둥이 동생들까지 언급한 후 이혼까진 가혹하다고 했지만 남편의 단호한 마음은 누가 뭐라 해도 그 순간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딴 여자가 생긴 것도 아니었고 그저 남편은 내가 정이 떨어졌던 것이 결정적인 이혼 사유였는데 저도 그렇게 되니 어쩔 도리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야 말았고 위자료도 한 푼도 받질 못한 채 그 집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친정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그나마 친정 어머니께서 저를 잘 맞아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얘기도 없이 제게 방을 하나 내주었고 원래 건물을 살 돈으로 제게 다시 꽃가게를 자그맣게 차려주었더랬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만 제 인생에서 빠졌을 뿐 원점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부를 축적할 기회가 있었지만 저 때문에 놓쳤지만 그래도 자식이 더 먼저인 건지 더 이상 그 부분에 관해선 말을 아끼셨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게 일을 하던 날들이 몇 년간 지속되었고 저는 일을 하며 또 지난 과거를 지우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도 제 동생처럼 남편이 저 세상은 간 것이 아닌지라 사랑도 추억도 나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나와 이혼했으니 현명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리며 불신 없이 잘 살기를 바랬고 시간은 정말로 손살같이 흘렀는데 그날도 평소 그랬던 것처럼 손님들을 맞고 가게 뒷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무렵 뜻밖의 낯익은 얼굴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손님이지만 반가운 척을 할 수가 없었던 그 손님. 바로 전남편이었죠. 전남편은 그 이후로도 사업이 더 잘 되었던지 명품 자동차이다 편히 입는 옷조차 다 명품이었는데 여전히 승승장구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게 두툼한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다짜고짜 이걸 내밀길래 뭔가 싶어서 의문의 눈초리로 보았더니만 그 사람이 쓴 얼굴을 하며 설명하더라고요. 이거 내 이복 동생이 당신에게 남긴 돈이야. 3억 원. 이자는 못 줘서 미안하다고. 나도 재수 씨한테 받았어. 그 3억 원은 그 예전에 제가 도련님한테 은행에서 빼주었던 3억 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었고 남편한테 이혼당하기까지 해서 기분이 좋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그래도 도련님이 3억을 가져간 덕분에 내게 몇 년 만에 갚을 정도로 살림살이가 나아졌나 싶어 마음을 놓았는데 3억 원의 출처를 보니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내 이복 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 죽기 몇 시간 전에 보험금을 타서 당신에게 꼭 3억 원을 먼저 갚아달라고 했대. 그것 때문에 자기 식구들 빚쟁이들한테 해방되어서 살 수 있었다고. 애들한테 나쁜 아빠는 되지 않았다면서 덕분에 고마웠다고 전해달라면서 재수씨가 울면서 가지고 왔는데 차마 내가 가질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주려고 갖고 온 거야. 남편은 동생 보험금이 든 3억 원이란 돈을 내게 내밀었고 저는 그 통장을 보자 그 당시 절실했던 도련님의 눈빛이 생각이 나서 그가 저 세상으로 갔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통장을 보며 눈물을 적시자 그제서야 남편도 제 진심을 알게 되며 미안한 듯 제게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어떻게 보면 나도 그 녀석들이랑 반쪽짜리 피를 가진 형제들인데 동생이 그 소식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던 건 사실이야. 죽어서도 고마움을 잊지 않고 3억 원을 당신에게 갚으려는 그 녀석을 보니까 내가 참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을 다시 고쳐먹게 되더라고. 그땐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고맙게 느껴. 남편은 저에 대한 울분과 화가 몇 년 만에 가라앉았던지
이복 동생의 쓸쓸한 사고 소식을 전하며 제게도 사과를 건네었고, 저는 괜찮다고 하며 당신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당신 이복 동생들이 딱 그 또래라 많이 신경이 쓰여서 많이 도와주고 싶더라고. 만약 내 동생이 어딘가에서 어려움에 처해 자존심을 버리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만든 나 스스로를 용서 못할 것 같아서 오지랖을 부렸던 거였는데, 도련님이 끝내는 안 좋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파. 잘 살라고 빌려준 돈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안 좋은 소식과 함께 내 손으로 돌아오길 바란 게 아니었는데, 저는 안타까운 상황에 끝내는 눈물이 터졌고,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하며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그제서야 제 진심을 알고 우리는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헤어진 뒤 많은 여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처럼 믿고 마음을 줄 수 있는 여자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핏줄도 못 믿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저로 인해서 바뀌었다고 하며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받아달라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재결합을 하게 되었고, 남편 역시 친정 부모님께 2번 다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아내를 믿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는 다신 만들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후 다시 저는 남편의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거짓말처럼 그렇게 아이를 갖기 힘들었던 것이 금세 임신이 연달아되어 자연스럽게 2 아이의 연년생 엄마가 되게 되었네요.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었던 것은 남편이 시동생의 일로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어 가까이 하게 된 이복 신우였고, 지금은 이복 신우와 죽은 시동생의 동서와도 연락이 되어서 조금씩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건 어떠한 형태든 소중하고 잃으면 가슴 아프고 슬픈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내 친동생들이었든 시동생들이었든 내 아이들이었든 제게는 모두 다 소중하고 품고 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해하는 것은 가족들밖에 없다 생각이 드니까요. 자기 혼자만 알고 살았던 독불장군 같은 남편도 그걸 최근 들어 여실히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